안녕하세요. 모둠채소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모틀리 풀 기사에서 오늘 새벽에 2월 24일이죠. 미국 시간. 애플 투자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약점이라는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3년 동안 3배 오르며 애플의 성장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조용하게 했으며 아이폰은 비즈니스는 안정적이고 에어팟과 같은 새로운 하드웨어 장치는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 애플의 생태계는 6억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도 애플에게는 좋을 것입니다. 첫 5G 아이폰은 올해 잘 팔릴 듯 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은 구독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AR과 전기 자율 주행차 분야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거의 2천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 애플은 아직 새로운 투자와 주식 매입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장기 투자자로서 저는 앞으로 더 애플이 유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세 가지 큰 도전이 가까운 미래에 애플이라는 거대 기술 기업에게 예측할 수 없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플의 앱스토어 전쟁. 에픽게임스, 스포티파이, 라쿠텐 등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가 30%에서 15%로 변경한 것이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가로 공략을 하면 고가를 유지하던 업체들은 수익성을 하락으로 기존 사업을 접어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지 못한 업체들은 버티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기업이 독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로 쿠팡이 이렇게 저가 정책을 쓰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점한 업체는 아마존을 들 수 있죠. 여기 조선비즈에서 기사를 보면 애플이 작년 기사입니다. 애플이 내년부터 앱스토어 결제 수수료를 기존의 30%에서 15%로 인하하는 반값 수수료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 해 동안 애플에서 벌이들인 수익이 100만 달러, 약 11억 원 이하 규모인 앱 개발자들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의 결제 수수료 30% 적용 대상을 게임에서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정치권이 이를 막는 이른바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나온 소식이다.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지난 3월 스포티파이와 라쿠텐은 유럽에서 애플을 상대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인앱 수수료 감소가 너무 많다며 이러한 수수료가 iOS 기기에서 애플 뮤직의 부당한 가격 정책에 이점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최고 전자상거래 업체 중 하나인 라쿠텐도 애플의 수수료 문제 때문에 전자책 회사인 코보가 애플 복수와 경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애플은 에픽의 포트나이트를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우회 결제로 결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았습니다. 에픽과 애플은 서로를 고소했고 이 소송은 몇 년 갔습니다. 포트나이트는 현재 앱스토어에서 제외되지만 애플은 에픽 게임스 인터내셔널의 개발자 계정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을 비롯한 다른 회사들은 iOS상의 단독 앱으로 대규모 게임 라이브러리를 실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애플은 이 플랫폼이 그들 게임을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금전 거래가 가능하도록 수익화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복잡한 구조는 새로운 독점 금지법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수익이 실현이 가능하고 여기서 설치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이슈는 애플 서비스 부분은 매출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2020년 애플 전체 수익의 17%를 차지하는 앱스토어 성장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라인 광고에서 애플의 전쟁. 곧 출시될 애플의 iOS 14 업데이트로 사용자들은 앱의 데이터 추적 기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애플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변화는 타겟 광고를 하는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기업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시청자 네트워크 광고 수익이 50%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 페이스북은 이번 업데이트 계획을 놓고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과 다른 온라인 광고주들은 결국 페이스북의 선례를 따라 애플의 이런 힘을 느슨하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공할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한 충돌로 인해 독점 규제 당국은 iOS 앱에 대한 애플의 지배력을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할 수 있습니다. 크롬북의 부상, 이 세 번째입니다. 구글의 크롬북은 구글과 제3의 협력사와 함께 제조한 것으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애플의 맥북 출하량을 앞질렀다고 IDC는 전했습니다. 대개 크롬북은 하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맥북은 상위 사용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는 큰 위협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롬북은 맥북보다는 저가형 윈도우 PC에 더 큰 위협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 시장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2017년 처음 출시된 구글의 고급 픽셀북도 고급의 크롬북의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에이서스와 에이서를 포함한 몇몇 다른 PC 제조업체들은 이미 고급 크롬북으로 구글의 선례를 따랐고 이는 더 부유한 사용자들을 맥북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서페이스 태블릿 기기, 이게 서페이스 태블릿 디바이스가 우리가 말하는 탭을 의미하죠. 출시와 함께 크롬북 시장의 성장은 지난해 매출 후 10%를 차지했던 애플의 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하는 분리형 태블릿을 포함한 크롬북의 새로운 변형도 지난해 여전히 매출 후 9%를 창출한 애플의 아이패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애플의 핵심 사업은 강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위협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앱 내 결제, 데이터 추적 및 타겟 광고를 둘러싼 충돌이 격화함에 따라 애플에 대한 강력한 독점 금지 조치가 촉발될 수 있으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하드웨어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 상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사가 끝났고 여기에서 원문 기사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첫째, 애플의 앱스토어 전쟁, 두 번째, 온라인 광고에서 애플의 전쟁, 세 번째, 크롬북의 부상, 이 세 가지 약점을 알아보았고 우리가 애플을 투자할 때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되겠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모둠 채소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